네, 아까 주석 달린 거 해제해서 아직 안 해보셨죠? 네, 이제 하면 되고요. 지금 제가 우리 그 수리과학 연구소의 게시판에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네, 제가 마이크를 왜 켰죠? 근데 안 켜도 될 것 같은데. 네, 분석 프로젝트라고 제가 링크를 하나 걸었는데 이걸 한번 우리가 눌러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가 준비해 왔으니까 그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로 고침하시면 돼요. 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할 것은 데이터 분석 문제가 되겠고요. 요거를 내일 팀별로 모여서 또 수행을 또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미리 시작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내일 와서 또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하는 거를 오후에 발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총 9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난이도 하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요. 중이 하나, 둘, 3개가 있고요. 상이 1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붓꽃 데이터는 사이키넌에서 기본 제공하는 데이터로서 여러분들이 검색 엔진에 붓꽃 데이터라고 치기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돼 있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어차피 여러분들이 배우신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열어보면 이렇게 제가 데이터를 설명을 준비했는데 붓꽃 데이터의 샘플은 총 150개고요. 아까보다 좀 샘플이 작죠. 그리고 세 종류의 붓꽃 종, 꽃의 그 종이 3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당뇨병에 대한 아웃컴이라고 했던 그쪽에 이제 클래스로 이제 3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샘플의 피처는 꽃받침의 길이, 너비 이런 것들로 해서 센티미터 단위로 실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샘플 150개, 피처 4개에 그리고 아웃풋이 3개가 있는 이런 데이터고요. 우리가 당뇨병은 그 이진 분류, 그러니까 0 아니면 1 분류만 했지만 우리가 뭐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비롯해서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랜덤 포레스트, XD 부스트 전부 다 Y 데이터에 요 3가지를 집어넣어도 이 친구들이 알아서 다 분류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 XD 부스트 정도 쓰면 90%가 잘 나오는, 똑같이 쓰면 나오는, 네. 데이터 한번 눌러보면 제가 또 CSV 파일도 이렇게 다 접근할 수 있게 준비해 놨는데요. 여기 아까 말씀하신 요 번호는 의미가 없죠. 지금 그냥 그 샘플 번호니까 여기 다양한 수치 값들이 있고 클래스가 0이냐 1이냐 좀 작지만 예,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데이터 볼까요? 두 번째 데이터는 Y인 데이터인데 이것도 난이도가 하입니다. 난이도가 하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운 방법으로 그냥 따라서 하면 애큐러시가 적당히 잘 나와주는 그런 거는 난이도 하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Y는 좀 더 샘플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178개 정도 되고 또 Y는 3종류가 있고 각 샘플의 특징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름이니까 아예 없애버리고 하는 게 낫겠죠. 이런 거는 이제 센스 있게 보면 이게 피처 뭐야 그냥 0번, 1번, 2번 돼 있는 이거는 학습할 때 쓸 필요가 없으니까 드랍으로 날려버리면 좋을 것 같고 알코올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은 네, 소믈리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는데요. 와인들의 그런 거를 가지고 와인의 어떤 종류인지를 예측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와인 데이터. 이것도 사실은 사이키넌에서 제공하는 건데 여러분들 사이키넌에서 불러오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했던 거랑 똑같이 CSV 파일을 드리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했고요. 얘도 이제 검색하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얘 쉽게 그 분류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고요. 그 다음은 심장병 분류 데이터셋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샘플은 1319개가 되어 있고 심혈관 질환 관련된 9개의 특성과 2개의 클래스 데이터, 심장병이 있다 없다고요. 이거는 우리가 했던 당뇨병하고 좀 비슷해요. 나이, 성별, 심박수,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혈당, KCM 이런 거는 네, 어떤 의학적인 그 검사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는 음성이냐 양성이냐, 즉 심장병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하는 요 샘플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유방암 특징과 라벨 데이터.
이거는 뭐냐면 피처가 30개예요. 그리고 30개는 어떤 거냐면 이 데이터는 유방암의 어떤 그 이미지 엑스레이 데이터로부터 추출한 겁니다. 그래서 암이 있으면 암의 사이즈가 얼마인지, 뭐 둘레가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엑스레이나 이런 이미지 데이터를 그대로 바로 학습을 하고 분류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더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그냥 쓰지 말고 이미지의 특징을 사람이 직접 추출을 해서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 더 잘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30종류의 피처가 있고요. 그것들이 다 실수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뭐 평균 반경, 그 종양의 평균 반경, 뭐 평균 텍스처 뭐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예, 값들이 쭉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가지고 이제 암이 악성이냐 양성이냐 네, 두 개를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것도 그냥 넣으면 학습이 잘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난이도는 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디지털 숫자 픽셀 데이터인데요. 요거는 조금 요거는 샘플은 1797개고요. 0부터 9까지의 8 곱하기 4 픽셀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8 곱하기 8이니까 해상도는 낮지만 어쨌든 숫자 1, 2, 3, 4, 0부터 1, 2, 3, 4, 5, 6, 7, 8, 9까지 이렇게 숫자들이 쭉 숫자 그림이 있고요. 낮은 해상도의 그림이 있고 그 각 샘플은 피처가 8 곱하기 8이니까 64개 피처죠. 정확히는 픽셀 하나하나가 피처니까 8 곱하기 8은 총 64개 픽셀이니까 피처가 64개고요. 그거를 여러분 리쉐이프 8x8로 해서 PLT의 메쇼, PLT의 요거는 행렬 그리라고 하는 명령인데 요걸로 그리면 어떤 숫자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숫자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숫자 인식하는 거는 딥러닝의 특화 이미지 쪽은 딥러닝의 특화 분야긴 한데 이렇게 8x8 같은 작은 어떤 데이터 같은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그냥 이런 머신러닝으로도 구분이 잘 되는 편입니다. 이것도 하면 나쁘지 않게 정확도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난이도 중인데요. 이건 수면 건강 및 생활 습관 데이터 셋입니다. 이거는 샘플이 이제 569개고요. 그리고 특징은 12개가 있고 개인 수면 이 사람이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또 이것도 이진 분류입니다. 특징 보면 퍼스널 아이디 이런 거 의미 없죠. 이런 건 날려도 될 것 같고 성별, 나이, 직업이 스트링이에요. 여기 중인 이유인데요. 이 데이터에 있는 스트링 데이터가 있어요. 그 문자열 데이터가 있어요. 티처냐, 닥터냐, 뭐 널스냐 이런 직업이 문자로 되어 있어서 그냥 학습을 시키면 못합니다. 왜냐면 문자니까. 숫자가 아니잖아요. 숫자야지 얘가 구분을 하고 막 했던데 그래서 전처리를 통해서 스트링을 조금 숫자로 바꿔주는 작업을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고 이것도요. BMI도 이 숫자로 나와 있지 않고 언더웨이트, 저체중, 노말, 표준, 오버웨이트, 과체중 이렇게 문자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적절하게 숫자로 바꿔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혈압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혈압이 문자로 140/8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140을 나누고 80도 나눠주고 하는 그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서 전처리를 좀 학습을 해서 약간 전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처리 예를 들어 스트링은 쉽죠. 리플레스 쓰면 돼요. 맞죠? 리플레스 쓰면 되고 140, 이제 80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일단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어떻게 140과 80 두 개로 자를 것인가. 네. 이렇게 됐고요. 아니면 140과 80을 스트링 한 다음에 어떤 우리 스트링의 인덱싱 기억나시죠? 0부터 몇 번까지 글자를 뽑아낸 다음에 걔를 넘버로 바꿔서 또 다른 열을 만들어서 붙인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처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있고요. 심장병에 대해서 2가 있는데 얘도 난이도가 중입니다. 얘는 샘플이 7만 개고요. 일단 이거 다운받고 여기 업로드 하는데 한 30초 걸릴 것 같아요. 얘는 업로드 하는 데만 그쪽에. 그리고 여러 가지 피처는 많지 않습니다. 에이지, 키, 몸무게, 성별, 수축기라 혈압도 있고요. 콜레스테롤, 혈당, 담배 피는지 아니면 술 마시는 거 좋아하는지 아니면 운동하는 거 좋아하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왜 난이도가 중이냐면
일단은 이 숫자들인데 생각보다 데이터도 많고 해서 생각보다 애큐러시가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요건 한번 해보시고 어차피 7만 개라고 해도 뭐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것하고 똑같이 할 수 있는데 먼저 이런 7만 개 데이터는 우리가 오전에 했던 여러 가지 시각화나 그 어떤 판다스에서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 그 데이터에 대한 개요 같은 거를 볼 때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좀 네. 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게 결측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래서 한번 불러볼까요? 네. 이렇게 막 있는데 네. 제가 했을 때는 뭔가 이게 좀 그렇게 막 너무 잘 된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난이도를 중으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당뇨병 데이터도 2가 있는데요. 또 다른 또 당뇨병 데이터가 있는데 요거는 샘플이 67,000개고요. 요거는 이제 또 21개 우리가 했던 것보다 특성이 더 많으면 21개 특성하고 또 당뇨병이 있다 없다 클래스 데이터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어서 요걸 이용해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그렇게 아주 뭐 70몇 프로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냥 하면 더 높게는 안 나와서 좀 전처리를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당뇨병 데이터 3인데요. 요거는 난이도 상인데 얘는 샘플이 총 13만 개고요. 위에 거랑 똑같습니다. 위에 거랑 똑같은 데서 이제 데이터를 제공해 줬는데 이것도 해결 데이터입니다. 요거는 데이터 8은 당뇨병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비율이 거의 동일해서 그냥 이제 학습하기 용이한데 이 난이도 상은 데이터 당뇨병이 있는 것하고 없는 거에 대한 비율 차이가 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학습을 우리가 한 거랑 똑같이 하면 80%가 넘게 나오거든요. 근데 F1 스코어를 재면 당뇨병이 있는 사람을 생각보다 많이 맞추지 않았다고 하는 게 이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이디어로는 어떻게 하면 이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의 샘플을 줄일 것인가 혹은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을 더 뻥튀기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되는데 뻥튀기 하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을 제거해서 이제 학습을 하거나 이런 방법들을 조금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거는 저도 생각만 했고 직접 애큐러시를 높이는 코드를 저도 직접 아직은 하지 않아서 난이도 상을 해봤습니다. 은근히 또 쉽게 풀릴 수도 있고요. 지우는 걸 잘 하다 보면 뭐 아웃라이어 이런 거 다 파악을 해보시고 그런 거 다 날려버리자라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사실은 아까 얘기하다가 이제 다 못한 게 요거 지금 우리가 하는 데이터들은 다 분류 데이터죠. 지금 맞죠? 그러니까 병이 있다 없다 아니면 뭐 붓꽃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뭐 이런 식인데 요것 말고 이제 리그레션 어떤 값을 예측하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쭉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때 이 사람의 혈당은 얼마가 되겠는가를 그냥 예측한다든지 혈당 값 자체를 예측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또 다른 의미로 되어 있는데 아까 그 사이킨런에 보시면 이제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찾아서 시도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킨런에 가면 이제 한번 구경해보죠. 클래시피케이션도 우리가 많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리스 스퀘어, 리치, 라쏘부터 시작해서 뭐 이거 뭡니까? 리니어 모델이잖아요. 리니어 모델 이거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는 요거 회귀 모델이고요. 분류만 따로 모델이 안 모아놨나? 네. 디시전 트리, 그 디시전 트리의 클래시피케이션 따로 있고요. 리그레션도 따로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데이터를 만났는데 내가 예측해야 될 게 어떤 수치값이다 라고 하면 디시전 트리에서 리그레션으로 선택해서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수치값을 예측하는 게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이 돼 있고요. 그리고 모델은 뭐 비슷합니다. 이렇게 이게 보면 그냥 이렇게 예시에도 보면 디시전 클래시파이어 이게 클래시파이어인데요. 리그레션 이렇게 디시전 리그레서라고 해놓고 옵션도 안 정해줬잖아요. 이 이그젠플 같은 경우에도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데이터도 한다거나 뭐 이런 데이터도 하고 여러 가지 예가 있고요. 그래서 앙상블도 우리가 방금 했었고
네, 뭐 이런 거는 좀 비지도 학습에 관련된 얘기지만 그래서 사이킨 러닝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면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의 그라디언트 부스팅, 니어리스트 네이버, 랜덤 포레스트,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앤 모어 누르면 이렇게 뜨네요. 네. 이렇게 있고요. 리그레이션 데이터를 만난다고 하면 뭐 이런 것들을 쓰고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이거 분류 모델인 것 같은데 한번 그냥 써보는 거예요. 그냥 불러서 핏해서 그냥 해보고 액큐러시 재보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지 하고 나중에 뭐 예를 들어 내가 그라디언트 부스팅이 뭐지라고 하면 그라디언트 부스팅이 찾아보면 또 설명 나와. 아, 이런 원리로 얘는 동작하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의 여러분들이 하실 데이터는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제가 이렇게까지만 준비를 하고 이거를 팀별로 어떻게 할지는 제가 아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직접 정할지 그냥 팀별로 자유롭게 정할지 아니면 뭐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이제 2조는 이거 드리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상 걸리면 너무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상 걸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시도한 트라이한 것들을 내일 말씀해 주시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이렇게 해봤더니 이런데 저는 이런 것들 한번 해봤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시도한 것들을 정리를 해서 지금 코드 같은 거 발표자리에 코드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코드가 없잖아요. 다 그냥 옵션 뭐 선택했다, fit 이런 거 하면 다 끝인데 코드는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시각화를 해서 이런 피처는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라고 해서 쭉 한번 그런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어떤 모델로 학습했더니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애큐러시를 더 높이기 위해서 뭐 여러 개의 모델을 비교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로지스틱 리그레이션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뭐 그 디시전 트리 해보고요.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도 해봤는데 이렇게 나와서 뭐 서로 비교를 해본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난이도 하는 그냥 쉬우니까 조별로 한 개씩 했으면 좋겠고요. 난이도 하. 네. 그리고 난이도 중을 그냥 하나. 이거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결과가 그냥 그저 그럴 뿐이지.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서 난이도 하하고 중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서 조금 이따 저녁에 최대한 겹치지 않게 한번 해보죠. 하는 어차피 쉬우니까 이게 조별로 다른 거 하면 될 것 같고요. 중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상은 옵션으로 한번 해봅시다. 혹시 저희 조는 트라이 해봤는데 이렇게 했다라고.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우리 당뇨병 데이터 아까 80% 정도, 그러니까 교차 검증했을 때 76% 정도 끝났잖아요. 그걸 올리는 것도 이 난이도 중하는 거랑 어차피 비슷한 얘기라서. 우리 아까 아웃라이어 처리하는 거는 얘기만 있을 때 직접 안 해봤잖아요. 평균값으로 0 데이터만 처리를 해봤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트라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할 시간도 있고요. 내일 일정 보시면요. 수요일 아니고 내일 일정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시간이 이상하네요. 9시 반부터 12시까지 오전 내내 여러분들이 요 준비를 하시고 발표 준비까지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팀 프로젝트 발표가 저렇게 오래 걸릴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요거는 일단 오전 중에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요 발표라는 게 여러분들 그 발표도 있지만 뭐 모범적인 답안을 알려드린다든지 이런 걸 할 수도 있어서 약간 좀 유동적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전에 했는데 너무 많이 남았어요라고 하면 좀 더 시간을 드리고 약간 유동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오전에는 우리 끝내도록 해서 조금 일찍 끝내면 좋으니까